안녕하세요. 유목민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죽은 사람을 위해 그들은 어떤 의식을 치렀을까요? 정처 없이 떠도는 유목민들은 무덤이 있었을까요? 유목의 전설 8편은 유목민의 죽음과 장례 의식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민족마다 살아가는 풍습도 다르고 문화도 다양합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나 장례의식도 다르죠. 그러나 죽음을 엄숙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장례의식은 대단히 보수적이며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원형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과 의식은 그 민족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초원을 지나다 보면 이름 모를 돌무덤들을 만납니다. 얼핏 보면 아무렇게나 놓인 돌멩이 같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원형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세로로 세워진 돌의 형상은 자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이 닿았다는 걸 알게 합니다. 무덤 주변에 둥글게 늘어선 바위들은 그를 지키는 석인이거나 생전에 죽인 적이기도 합니다. 스키타이, 훈루, 돌궐, 위구르를 비롯한 유목 제국의 것이라지만 유목민의 장례의식은 환경과 전통에 따라 다양합니다. 나무에 매다는 수장, 굴 속에 넣어두는 동굴장, 절벽 끝에 놓는 애장도 있지만 초원의 유목부족에게 가장 성행한 것은 풍장입니다. 풍장은 대체로 늑대가 많은 산의 바위에 시신을 뉘어두는 장례의식입니다. 그 방식도 현지 여건과 부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죠. 하라족의 경우는 풍장이나 천장을 하였습니다. 마차에 싣고 간 시신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산이나 높은 언덕의 바위에 뉘어놓습니다. 이때 시신에게 하얀 돌로 베개를 베어줍니다. 요즘은 법으로 풍장이 금지되어 화장을 하거나 공동묘지에 매장하죠. 사산한 아이는 말에 싣고 가다가 길에 툭 떨어뜨리며 이를 모른 척하여 아이를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천장으로 치른답니다. 이는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한 아이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전생하기를 바라는 바람이 담긴 풍습입니다. 어린아이가 죽으면 봉분이나 비를 세우지 않고 평장하여 그 어미가 알지 못하게 하던 우리의 습속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산이 드문 초원이나 고비와 같은 대평원에서는 천장을 취합니다. 아무 곳에나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말등에서 태어난 유목민답게 마지막 가는 길도 말에게 묻습니다. 장릉의 늑대 토템에는 내몽골 올론초원의 천장 풍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목축민이 죽으면 옷을 전부 벗긴 다음 펠트로 말아서 묶거나 아니면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사체를 달구지에 싣고 묶는다. 새벽 인시가 되면 유족들 중 나이 든 남자 2명이 말을 타고 장지를 향해 달구지를 끄는데 채찍을 가해 말이 점점 더 빨리 달리도록 한다. 그러다가 마구 흔들리는 달구지에서 죽은 이의 시체가 떨어지게 되면 그곳이 바로 죽은 이의 영혼이 탱그리로 돌아가는 장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말 위에서 평생을 보낸 목축민들이 울퉁불퉁한 길처럼
험난했던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것을 상징했다. 타이거 산림지대에 사는 차탕족은 사람이 죽으면 산에 올라 나무를 휘어 양털로 싼 시신을 강을 향해 쏜다고 합니다. 휘었다가 펴지는 나무의 탄력으로 날아간 시신이 강 건너로 떨어지면 고인이 착하게 살아 탱그리의 보살핌으로 심판의 강을 무사히 건넜다고 믿는답니다. 강을 건너지 못하거나 강물에 빠지면 생전의 죄업을 덜어내지 못한 흉조로 여기죠. 술록을 유목하는 에벤키족도 나무를 이용하여 장례를 치릅니다. 다만 나무에 시신을 매달아 두는 점이 다릅니다. 왜 이 북쪽 부족들은 나무를 장례의식에 이용할까요? 유목민에게 나무는 신성하게 섬겨집니다. 위로 높이 자라는 나무가 하늘로 오르는 길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중북부 초원에 흩어져 있는 오래된 돌무덤은 키당, 거란족이나 훈루족의 무덤으로 전해집니다. 생멸연대를 아는 무덤은 샤릿이라 하고 생멸연대를 알 수 없는 무덤은 히르소르이라 합니다. 돌무덤 주변에는 원형이나 사각형으로 돌을 둘러쌉니다. 왜 유목민들은 죽음을 돌과 연관 지었을까요? 지표가 될 만한 게 없는 초원의 유목민에게 바위는 유일한 표식이며 세월이 흘러도 남아있는 영원한 존재로 인식된 듯합니다. 고대 유목민들은 게르가 살았을 때의 집이라면 바위는 죽은 뒤의 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양털벽의 집, 모전에서 태어나 바위 집으로 돌아가는 게 삶의 노정이라 여겼던 유목민들의 이런 믿음이 바위에 시신을 뉘거나 뼈를 올려두는 암장으로 나타난 듯합니다. 장례와 관련한 성물 가운데 유명한 것이 사슴돌입니다. 현존하는 700여 개의 사슴돌 가운데 500여 개가 몽골고원에 남아 있습니다. 유목민들은 사슴을 죽은 사람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실어다 주는 존재로 여겼죠. 샤먼의 무구 가운데 행게렉이라는 북은 육신에서 빠져나간 샤먼의 영혼을 영계로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북은 사슴이나 술록의 가죽으로 만들었으니 죽어서도 영혼을 실어 나르는 힘을 지닌다고 믿은 것이죠. 샤먼이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샤먼이 죽으면 초막을 짓고 행게렉과 함께 3년을 두었다가 뼈를 추려 땅에 묻는 중장을 치렀답니다. 왕족의 경우는 매장을 했는데 칸의 주기와 동시에 무덤을 파기 시작하여 죽을 때까지 깊이 파서 묻는 심장을 치렀습니다. 북쪽으로 머리를 두는 북두위 신전장의 장례의식은 대체로 북방에서 이주한 몽골 보르지긴계의 매장 방식으로 대흥알령 서쪽에서 발원한 아르군강 유역에서 시작되어 오논강 일대로 확산됩니다. 위구르족은 서쪽으로 머리를 두는 잉고다형을 썼으며 동쪽으로 머리를 두는 유목부족도 없지 않았습니다. 티베트로부터 라마 불교가 들어오면서 조장과 수장도 치러졌습니다.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법적으로 금지되었지만 일부 신심이 깊은 유목민들은 아직도 사원에서 조장이나 천장을 치른다고 합니다. 초원의 유목민들이 새나 물고기를 즐겨 먹지 않는 것은 티베트 불교의 영향으로 여겨집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매장을 하면 환생을 못한다고 믿어 새에게 육신을 주는 조장을 치르거나 수장을 하여 물고기에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몽골고원의 카자흐족들은 회교의 장례 방식에 따라 돌을 쌓아 울타리를 둘러치고 석비도 남겨
제대로 된 음택을 마련합니다. 이는 유목민이라 해도 반정주 생활을 하는 알타이 카자흐족의 생활과 관련된 의식으로 여겨집니다. 장례의 형식은 달라도 유목민들에게 죽음은 정화의 과정입니다. 길에 아무렇게나 시신을 버려 바람에 날아가게 하는 것이 야만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초원에서 태어나 초원으로 돌아가는 회귀의 방법입니다. 유목민들이 관용적으로 죽음을 표현하는 후더룰르흐라는 말은 초원으로 보낸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초원에 뉘인 시신은 늑대나 독수리의 먹이가 되고 남은 유해는 거름이 되어 초원의 풀을 자라게 합니다. 이는 평생 가족처럼 기르던 가축들을 살육하여 살아야 하던 유목민들의 무거운 죄책감에서 풀려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죽음은 이생의 업장을 소멸하는 과정으로 인식됩니다. 유목민의 풍장이 야만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흙 속에 묻어 가두는 매장보다 훨씬 열려있는 죽음이라 하겠습니다. 장자가 여러 구에서 이른 천지를 널로 삼고 해와 달을 한 쌍의 옥으로 삼으며 별을 진주로 삼고 만물을 순장품으로 삼는 자연 귀의 방도가 아닐까요? 죽음은 엄숙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세계를 떠나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오래된 통과 의례이죠. 샤머니즘을 믿는 유목민의 죽음에는 금기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와 비슷한 것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인의 유체 곁에 고양이가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바깥에서 죽은 시신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는 금기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몇 가지 특이한 점들을 소개하면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그 영혼이 집으로 숨어든다 하여 금합니다. 나무 한 그루로 2개의 관을 만들면 상을 덧입게 되고 시신을 싣고 간 말은 장지에서 돌아와 바로 다른 말들과 섞어두지 않습니다. 또 유족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데 눈물을 흘리면 고인의 영혼이 저승의 강에 빠져 건너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유목민들은 옷을 빨아 입지 않습니다. 옷에 자신을 지키는 신령이 함께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더러워지거나 낡아서 해지면 새로 지어 입습니다. 죽음은 유목민들에게 옷을 갈아입는 행위로 여겨지는 듯합니다. 새 옷을 갈아입는 통과 의례로 죽음을 바라보는 마음은 평안해 보입니다. 최성각 작가의 달려라 냇물아란 산문집에는 히말라야 몽골리안들의 평정심을 보여주는 일화가 실려 있습니다. 한 번은 산사태로 비탈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사람이 소리쳐 외치기에 귀 기울여 보았더니 이웃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나 먼저 가네 잘 있게나 하고 이승의 이웃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외침이었다고 한다. 오늘은 몽골의 유목민들이 생각하는 죽음과 장례의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였지만 양털집에서 태어나 바위집으로 돌아간다는 유목민의 삶과 죽음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 궁금하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어 함께 공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몽골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몽골 유목민의 이야기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사라져가는 초원의 이야기들이 널리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